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하반기에 조심해야 되는 어떤 일정들이 혹은 이슈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국채 발행량이 좀 많거든요.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잠시 경색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규 국채를 발행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돈들을 그냥 꺼내서 썼는데 TGA 통장에서 4,700억 달러 재무 통장이죠. 그리고 뭐 공무원이나 우체금, 퇴직연금 혹은 뭐 환율 안정화 기금 여기저기 기금에서 끌어당겨 쓴 게 4,300억 달러예요. 네. 4,300억 달러고 하반기 예상되는 적자가 한 1조 달러거든요. 합산하면 한 2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럼 2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고 그 정도 양이 TGA 통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국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한다는 건 국채금리가 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그래도 좋게 바라볼 수 있다면은 SLR 규제 완화라던가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던가 아니면 얼마 전에 통과됐던 OBBB 감세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채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9월 16일 세금 2차 납부가 있거든요. 네. 세금까지 걷고 국채까지 발행한다. 그럼 유동성 경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채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회계연도 마감이죠. 보통 미국의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9월 30일까지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네.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채한도 협상을 9월 30일까지는 끝내야 되고 부채한도 협상이 끝난다 그러면 TGA 통장에 최소 6,500억 달러부터 한 8,500억 달러 정도 잔고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국채 발행량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연금 펀드라던가 헤지펀드 뭐 자산운용사 이런 기관들이 분기 성과 보고서를 발표하잖아요. 9월 30일까지. 좋게 성과 보고를 발표하려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주식이나 채권들 수익 났던 것들을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9월 달에는 아마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로 인한 물가 가능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상수보다는 변수에 좀 가깝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 정책을 좀 정리해 보자면 중국이나 해외 업체들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을 감수하기 위해서 네. 가격을 인하할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은 추가 비용을 내지 않을 거다라는 주의거든요. 쉽게 말해서 관세 올리는 것만큼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을 내려서 수출할 거야. 그럼 미국 국민들이 상품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을 거야 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가 10%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볼게요. 둘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해외 제조업체들이 10% 관세 인상된 만큼 가격을 10% 인하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제조업체들이 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관세를 부과한다. 그 경우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6월 달에 미국의 수입 물가를 보면 수입 물가가 하락하지 않았거나 혹은 일부 품목에서는 올라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물건 가격을 낮춰서 수출을 했다 그러면 미국의 수입 물가는 당연히 낮아져야겠죠. 그렇죠. 근데 크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슨 트럼프 정부가 생각했던 관세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CPI나 PPI나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그러면 미국의 관세는 누가 부과를 하고 있는 거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보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혹은 소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개인 소비자들 이분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자동차나 식품, 음료 같은 이런 특정 품목에서는 실제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경쟁력이 좀 약해. 그런 해외 수출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부과를 하면서 물건을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효과가 어느 주체가 관세를 전가하고 있는지 부담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한 여름 정도 지나고 나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상수보다는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그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 거, 네. 그거 가지고 나오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멕시코에서 특히 토마토가 그렇게 많이 가는 모양인데, 네. 그 피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재료를 워낙 많이 쓰니까 네네. 그 관계된 그 업주들 인터뷰를 하는데
뭐 내가 부담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던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케이스들도 있긴 물건 값을 확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바뀐 게 뭐냐면 2016년도 트럼프 1기 때는 그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엄청 올렸거든요. 엄청 올렸고 지금 이제 25년도에는 그렇게 올리기가 힘들죠. 왜 그러면 2016년도에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20년도 팬데믹을 겪었고 물가 상승까지 겪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높은 고물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쉽게 함부로 못 올리는 거죠. 함부로 올렸다가 불매운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오히려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소비가 감소되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도 더 떨어지는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기업들이 뭐 트럼프 눈치도 보겠지만 물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근데 이 상승장 이제까지 사이클 상으로 보면 이렇게 큰 급등 상승장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에 또 급락장이 찾아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올해 하반기 끝 무렵에 이 상승 잘하던 이 코인도 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잖아요. 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처럼 9월달, 10월달이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8월달까지 장이 좋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느 정도 좀 위험한 자산들을 일부 익절하고 현금을 갖고 9월달, 10월달 관망하고 11월, 12월 좋다. 그럼 그때 보고 또 들어가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빠지면은 아마 제가 저번 출연했을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비트코인 많이 빠지면 4천까지도 빠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만약에 뭐 한 2억 원까지 간다? 그러면 4천에서 한 조금 더 걸어 놓는다 그러면 한 6천, 7천까지. 근데 대신 이제 확 급격하게 빠지진 않고 26, 뭐 27 계속해서 사이클대로 빠지겠죠.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서운해 하시겠는데 근데 정말 그 ETF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하락이 찾아와도 급락장이 와도 예전처럼 뭐 70%, 80%씩 빠지는 장은 안 올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참 많던데요. 아마 지금은 장이 좋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상승장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시고 막 욕을 하실 그렇죠. 거예요. 하실 건데 지금까지 사이클도 그랬고 아무리 기관들의 수요가 많고 ETF 수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비트코인이 우선순위 자산은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가 발생해도 그렇고 물가가 상승해도 그렇고 그때 돼서는 가장 먼저 던지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성 자산에 속하거든요. 네. 이게 안전자산 반열, 금까지 가기에는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막 시장이 좋고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귀에 안 들리시겠지만은 26, 27년도 가보면은 아마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4천까지도 빠진다 그러면 몇 프로 빠지는 거죠? 대략 2억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더 상승은 더 이어지지만 만약에 1억 6천에서 끝난다 그러면 4천까지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2억 원까지 간다 그러면 뭐 4천에서 한 7천 정도까지 빠질 건데 거의 60% 70% 이상은 하락한다고 봐요. 그렇군요. 일단 그 뷰는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혹시 이 사이클 그동안의 그 상승과 하락의 이 사이클 이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자연 사이클 깨졌다고 봐요. 깨졌다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 하락 이거는 갈 것이다. 네,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2026년도에 한 30% 40% 하락하고 다시 또 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는 이제 월가 상황에 따라서 되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꼭 봐야 되고,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코인 시장만 분석해서는 투자가 안 돼요. 근데 코인이 이렇게 빠지는 정도면 네. 주식 시장도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많이 같은 위험 흔들리겠죠. 자산으로. 네. 그런 환경이 올 것이다. 저는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금리 인하. 근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매도를 할 때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제 매도해야 되겠다. 이 신호를 어떻게 잡고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이 많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더리움 가격 얘기 드렸잖아요. 보통 우리 알트코인 상승장 시작이 이더리움이 먼저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이 이더리움이 끝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가격들이 뛰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고점을 찍으면 어느 정도 알트코인 상승장이 끝났다. 그러면 암호화폐 상승장의 거의 마지막 시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가고 그 예상 가격까지 도달했고 그게 최고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파월의 거치까지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일단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세론이 될 수 있다. 혹은 금리 인하가 나오는 순간 그 자산 시장은 다시 또 폭발할 것이다. 의견이 정말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금리 인하가 많이 되면 될수록 자산 시장이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처음에 한두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라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일정을 바라보자면 7월 31일 네. 그리고 9월 17일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뭐 시장에서는 7월 달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니까 9월 달로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7월 달에 다음 FOMC에 대한 그 금리 인하 가이던스만 주더라도 채권 시장에 선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 날 금리를 굳이 안 내리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있을 금리 FOMC라던가 아니면은 8월 23일이죠. 잭슨홀 미팅에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근데 금리 인하 좀 뉘앙스 가이던스를 준다. 네.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선반영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 효과는 우리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반영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7월 31일도 중요하고요. 어떤 가이던스를 주는지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고 8월 23일 잭슨홀 미팅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때 9월 달에 금리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 가이던스를 미리 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준다 그러면 이제 8월 말부터는 다시 위험성 자산들이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게 또 연준이 5년마다 바꾸는 연준의 그 통화 프레임워크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도입했던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던가 국채를 매수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겠죠. 네, 그렇군요.